네, 내년의 부동산 모험기. 오늘은 얼마 전에 강력하게 발표되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1216 대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16 대책이 발표된 후 아마 시장에서는 온통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대책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기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일부 조정되는 물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216 대책의 모든 것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 주택 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주택 가격이 안정세였고, 심지어 서울도 작년 9.13 대책 이후 올해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강남 재건축발 상승이 되고 있어서 이번 정책을 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가장 첫 번째부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로 된 현 상황을 아주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이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기타 등등 모든 형태의 주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파트죠.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진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를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놓고 주택 가격에 문제가 없었고 하락 기조를 이어갔는데, 마치 강남 재건축발 상승이 문제다라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고 책임 회피입니다. 네, 그럼 하단부에 있는 서울 주간 아파트, 강남 4구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럼 강남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려면 똑같이 위에 설명했었던과 똑같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의 전체 빌라, 다가구, 원룸 등등 포함한 자료를 제시했었어야죠. 실제 아파트 가격은 작년 대책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감정원 사이트에서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네, 또한 2019년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 아파트 시세 변동에 대해서 부동산 124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7% 상승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역대 최고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강부회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이 투기 수요인 갭투자가 한몫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요, 전체 매수권 중에서 전세를 끼고 갭으로 집을 산 비율이 올해 여름 50%가 안 됐던 것이 11월은 무려 56%가 넘었고, 그 중에서도 강남은 63%나 되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갭 투자권 중 편법이나 불법에 대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갭 투자의 증가가 편법과 불법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올해 봄 갭 투자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직접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서울에서 갭 투자 비율이 60%를 넘어서 64%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갭 투자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인데, 마치 이번에만 갭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원인을 찾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 강남에서의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 그리고 혹시 불법과 편법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갭 투자자들이 여름부터 집값을 올리고 원인 같다라고 정부는 보고서의 현 시장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결국은 문제 인식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곡하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번.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 네, 정부 인식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도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니까 정부가 얼마나 그 얘기가 듣기 싫었는지 지금 이 공급은 아주 충분하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급 4.4만 호이고 올해 내년 모두 4만 호 이상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만 일부 투기 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일종의 교란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겠다라고 노란색으로 감정을 가득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내년까지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란 입주를 아마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을 만든다고 하면 내년에 들어갈 집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주택이 낙후되거나 공급 정책이나 정부에서 사업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설정을 하고 사업 인가를 내고 기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상 절차를 처리하고 결국 모두 다 해결을 해서 전부 다 이주를 하고 다시 분양을 하고 하는데 3년은 아마 좋게 걸립니다. 워낙 변수도 많고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요, 바로 집은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분양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전에 준비를 했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와 내년 그리고 후년에 4만 호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4, 5년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4, 5년 전인 그때는 2015, 2016, 2017년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부터 전부 준비하고 분양했었던 물건들이 이제 와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는요, 신규 분양 물량은 여러 가지 이유와 정책들로 해서 틀어막혀 있죠. 지금까지. 그럼 왜 이 보고서에 내년까지만 표기를 하고 있을까요? 2022년, 2023년 것은 왜 보여주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분양 이후에 서울 아파트 입주,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는 정부 이야기대로 4만 호 정도가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1년도부터는 놀랍게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017년 현 정부 집권부터는 공급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분양을 서둘러도 아주 급한 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들의 수익을 직접 통제하고 나섰는데 분양이 잘 될까요? 그럼 분양은 분양대로 못하고 재건축은 또 가격 상승을 할까봐 아주 타겟이죠. 절대 안 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공급은 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또 일축합니다.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아주 공급 부족론을 제기를 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교란 행위라고 하고 있죠. 지금처럼 본인들 입맛에 맞는 통계들만 차용을 하고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고 알량한 투기 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 감정을 참고 추스리려고 해도 도무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상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